예, 김정환님 감사합니다. 어, 제가 저번에 네트워크 웨비나를 한 두 달 전에, 두 달 좀 안 되게 4월 말에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세션 발표하는데 좀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챗 올라오고 이러는 거를 좀 잘 확인을 못 했는데, 오늘 웨비나 때는 한번 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좀 이렇게 데모하고 막 이러다가 뭐 정신없어서 뭐 놓치고 이럴 수도 있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일단은 Q&A 창에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 이제 패널 분들이 그런 답변 같은 거를 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패널로는 데이터독 세일즈 엔지니어 분하고 그리고 영업 분들이 지금 계셔서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한 부분은 챗으로도 좀 도와드릴 거고요. 확인이 바로 안 되는 부분은 웨비나 마치고 나서 또 다시 저희가 좀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들리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신데 안 들리시는 분은 혹시 스피커 쪽에 스피커 옵션을 한번 좀 다시 더블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셀렉트 스피커를 이제 그 노트북에 있는 걸로 이제 클릭을 하시거나 뭐 이어폰을 꽂으셨으면 이제 이어폰으로 뜰 텐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시 1분이라서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100분 좀 안 되게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독 세일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정영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관련된 이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지금 데이터독에서 프리세일즈 엔지니어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독에서 이제 일한 지 한 1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독 이전에는 뭐 이제 개발도 조금 했었고, 그리고 뭐 운영팀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이제 일하고, 그 이후에는 CDN 서비스 아키텍트로 이제 고객분들 글로벌 딜리버리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비디오 스트리밍 하시는 뭐 이런 분들 좀 더 도움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데이터독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뭐 트라이얼 기간 동안 뭐 도움을 드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독에 대해서 제가 뭐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독이 이제 뭐 하는 회사다라고 좀 혹시 데이터독을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데이터독은 사스 기반 모니터링 플랫폼이고요. 저희는 먼저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초반에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위에 2017년부터 APM 프로덕트를 이제 추가를 해서 어플리케이션 쪽 모니터링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로그 매니지먼트도 프로덕트를 추가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 그리고 시큐리티 모니터링까지 지금 프로덕트 라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다양한 모니터링 레이어들에 대해서,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따로 이제 사일로된 형태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데에 이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독은 이제 글로벌로 12,000 고객분 정도가 지금 데이터독을 이제 사용하고 계시고요. 저희 본사는 뉴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오피스도 있는데요. 한국 오피스는 작년 4월에 이제 오픈을 해서 지금 한 9분 정도가 이제 세일즈 분도 계시고 세일즈 엔지니어 분들도 이제 계시니까 이제 트라이얼 하실 때 뭐 저희 쪽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이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이 이제 어려운지, 그리고 그러면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하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샘플 앱에다가 데이터독을 실질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하면서 에이전트를 갖다가 이제 구성을 라이브로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데이터독이 이런 뭐 챌린지를 쉽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지, 이거를 데모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CNCF에서 이제 보여주는 쿠버네티스의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랜드스케이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뭐 총 뭐 1,400개 이상의 이제 뭐 카드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거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뭐 에코시스템들, 뭐 오픈 소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커머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쿠버네티스와 연관된 모든 솔루션들을 여기 이제 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해놓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찾아본 이유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저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봐도 뭔가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체 이게 끝이 어딘가 하고 그러면은 이제 좀 정도를 좀 찾아보려고 이제 공부하는 스터디하는 방법 정도를 찾아보려고 CNCF의 페이지를 이제 막 이거저걸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결국에 알게 된 게 이게 끝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뭔가 새로운 게 추가되고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겠구나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느낀 뭐 그런 이제 슬라이드였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 그러면은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운 건가 쿠버네티스를 학습하는 게. 그래서 저도 한번 서베이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지 한번 서베이를 좀 찾아봤습니다. 서베이를 보니까 뭐 이 서베이는 CNCF에서 작년 9월 10월간에 한 1,300분 정도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포인팅된 부분이 컬처럴 체인지였습니다. 그 개발팀과 같이 이제 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문화적인 변화가 일단은 가장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마도 배포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형상 관리 측면에서도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많이 변경이 됐죠. 그러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팀과 운영팀 간에 이제 일하는 방법이 이제 많이 변경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챌린지를 좀 다들 체크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챌린지는 뭐 시큐리티, 그죠? 보안이죠. 보안은 항상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보안이 그 뒤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복잡성, 컴플렉시티를 이렇게 여러 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은 이제 렉 오브 트레이닝 받기가 이제 쉽지 않다. 그래서 뭔가 전문가를 만나서 뭐 공부를 잘 하고 싶은데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찾기가 이제 쉽지 않은 것도 이제 뭐 하나의 챌린지로 이제 보니까 체크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이제 따르는 챌린지가 이제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니터링이 탑 5고 퍼센트도 보면은 한 33% 정도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 투표하신 분들 중에 3분 중에 한 분은 모니터링이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모니터링이 이제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지 좀 한번 좀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모니터링 해야 될 컴포넌트가 많이 늘어났죠. 저희 전통적인 운영 환경에서는 이 호스트 레이어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잘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저빌리티가 확보가 돼서 이제 문제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컨테이너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게 레이어가 막 추가가 됐죠. 호스트 모니터링은 이제 기본이고 그 위에 컨테이너 레이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션도 또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스케줄링을 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모니터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 해야 될 포인트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점 때문에 일단은 뭐 어려움이 이제 좀 증가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죠. 그래서 뭐 이 시간에도 뭐 컨테이너가 새로 생겨나고 죽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없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뭐 특정 IP를 갖다가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는 이런 패러다임을 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가 새로 생겼을 때 오토 디스커버리를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스스로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모니터링 이제 방법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저희가 데이터독에 쿠버네티스나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많고, 이분들의 이제 사용하시는 패턴을 이제 보니까 보통의 이제 컨테이너의 라이프 타임은 보면은 한 0.5일 정도로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컨테이너가 생성돼서 평균적으로 한 50% 구간 내에서는 한 0.5일 내에 얘가 사라지고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제 생성되고,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의미하는 부분은 그만큼 배포 주기가 짧아졌고, 그리고 뭔가 오토 스케일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수도 없이 생성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 데이터독에서 통계를 냈었던 리포트인데요. 주황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황색 선이 이제 의미하는 거는 컨테이너의 라이프 타임이
이게 보면은 50% 메디안 값을 보면은 이게 지금 한 0.5일 만에 대부분의 컨테이너가 이제 죽었다가 생성되고 0.5일 만에 보통 죽고, 그 나머지 이제 또 50%는 뭐 더 오래 사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한 0.5일 정도로 이렇게 라이프 타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챌린지는 보면 모니터링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솔루션들이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아까 그 CNCF의 랜드스케이프에서 이제 모니터링 섹션을 이제 보면은 모니터링 섹션에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로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면 솔루션을 검토를 해보면은 로깅에도 뭐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또 트레이싱도 해야 되죠. 트레이싱도 또 굉장히 또 다양한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잘 골라서 이런 부분들에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될 텐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조합을 한번 보면은, 먼저 매트릭 수집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부분은 뭐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의 조합으로 이제 보통 매트릭을 이제 수집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트레이스는 뭐 예거나 아니면 한국 분들은 핀포인트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뭐 이런 걸로 또 어플리케이션의 비저빌리티를 또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로깅입니다. 로깅은 아마 EFK가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이제 일라스서치와 플런트D 그리고 키바나를 연동을 해가지고 또 로그를 또 관리를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다 볼 수는 있긴 한데, 이제 보면은 이런 오픈소스 모니터링 솔루션을 사용을 했을 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각각의 솔루션에 대해서 또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 백엔드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매트릭이 혹은 로그가 이제 많이 쌓이게 됐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그런 시점에 이제 이런 스토리지에 대한 관리 포인트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스케일 아웃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이 각각의 모니터링 툴이 다 파편화가 돼 있어서 뭐 매트릭에서 이제 뭔가 문제점을 발견했었을 때 이 시점에 발생한 로그를 갖다가 같이 연계해서 이제 분석하고 싶을 때 보면은 이거를 각각 다른 솔루션에서 이제 찾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트러블 슈팅 하시는데 조금 지연 시간이 이제 좀 더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독이 이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제가 뒤에서 이제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다음 주제로 얘기할 부분은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베스트 프랙티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니터링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제 온라인 서치를 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한 부분은 저희 데이터독도 쿠버네티스를 굉장히 클러스터를 크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 쿠버네티스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서치를 통해서 또 베스트 프랙티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얘기 전에 저희 쪽 스케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데이터독도 쿠버네티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보면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냐면 데이터독이 이제 모니터링 회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많이 쌓이죠.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가 하루에 쌓이는 것만 해도 수조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쌓이고 있고, 뭐 고객분들이 이제 스케일 아웃 할 때 저희도 같이 이제 스케일 아웃 해야 되는, 뭐 이런 스케일 아웃 하게 되면 그 매트릭 리포팅하는 게 확 늘어나잖아요. 그럼 저희도 그거에 맞게 탄력 있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리전도 혹은 클라우드도 저희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디제스트 리커버리 차원에서 이제 아니면 뭔가 보안 정책 차원에서 저희가 뭐 다양한 클라우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갖다가 잘 부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요구 사항을 잘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이제 쿠버네티스여서 저희도 이제 같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반적인 스케일을 보면은 저희 총 수만 대 정도의 노드에서 지금 쿠버네티스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데이터독의 이제 쿠버네티스 엔지니어 분들이 미국 분입니다. 네, 미국 분들이 세션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제 보면 이제 쿠버네티스, 제가 아래 이쪽에 써놨습니다. 쿠버네티스 더 하드웨이 앳 데이터독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유튜브에 저희 데이터독 엔지니어가 이제 어디 큐브콘이나 아니면 뭐 어디 서밋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자료들이 영상으로 이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1년에서 1, 2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계속 뭔가 새로운 거를 도입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유를 많이 해주는데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럼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 각 포인트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클러스터의 노드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봐야겠죠.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도 이제 마스터 노드의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 아랫단에 파드와 컨테이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저빌리티가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쿠버네티스의 이벤트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수집을 했을 때 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이벤트도 저희가 이제 수집을 잘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이제 내려와서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어떤 트레이스, 어떤 그 누구하고의 통신에서 이제 수행 시간이 긴지 뭐 이런 트레이스에 관련돼서도 이제 수집을 좀 잘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로그도 있습니다. 예, 로그는 뭐 어플리케이션 로그도 있겠고 뭐 다양한 로그들이 있을 텐데요. 각 포인트별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쪽은 이제 마스터 노드와 이제 워커 노드가 이제 크게 있을 텐데요. 이 노드 각각의 노드의 이제 리소스별 사용량을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노드의 CPU 사용량이나 아니면 메모리, 디스크,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혹은 노드 스테이터스, 노드의 상태가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뭐 그런 이제 워커 노드에 대해서 상태 체크를 좀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이거를 간단한 대시보드를 예를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역에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청소하실 분이 좀 들어오시려고 해서 예, 약간 좀 사인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각 호스트별로 여기 지금 보면 호스트가 이렇게 막 육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호스트에서 뭐 특정 CPU 사용량이 높은지, 아니면 메모리 사용량이 높은지, 아니면 디스크 사용량이 높은지, 뭐 네트워크 사용량이 높은지 이렇게 이제 맵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타임 시리즈로 이렇게 보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용량이 급증하지는 않았는지, 특이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이제 하나를 볼 수 있는 샘플 대시보드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이제 EKS나 아니면 GK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운영을 하시지는 않으니까 좀 모니터링 포인트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컨트롤 플레인을 빌드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etcd나 아니면 컨트롤 매니저나 API 서버 각 스케줄러에 뭐 드롭된 리퀘스트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뭐 저장된 오브젝트 카운트가 뭐 특이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바이트 전송량에 뭔가 드롭이나 아니면 인크리즈가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래킹을 해야 되겠고, 뭐 스케줄러에서도 뭐 요청 응답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좀 잘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컨트롤 플레인의 모니터링 예를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etcd 관점에서는 예, 이렇게 데이터 사용량이 이제 뭐 특이사항은 없는지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쪽으로 이제 스케줄러에서는 또 HTTP 리퀘스트들이 요청 오는 것들에 대한 레이턴시에 대해서 트래킹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PI 서버 관점에서는 뭐 QDEPS나 아니면 리퀘스트를 어떤 컴포넌트에서 주로 이 API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트래킹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컨트롤 매니저에서도 여기에 이제 리퀘스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그 컨트롤 플레인의 전반적인 현황을 같이 살펴보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은 이제 파드 레이어입니다. 자, 워커 노드 소관에 있는 이제 파드가 될 거고요. 이 파드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아마도 파드의 리소스 사용량이 좀 높은 건 없는지, 그리고 파드의 페이즈가 펜딩이나 러닝이나 아니면 뭐 페일 상태가 뭐 이렇게 유독 많이 있는 파드가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들에서 트래킹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파드가 뭐 어디 쫓겨나는 뭔가 에빅션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요 파드 모니터링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요 보면은 이제 이 오버뷰에 파드가 이제 얼마나 돌고 있고, 뭐 네임스페이스별로 파드가 얼마나 돌고 있는지를 좀 나눠서 이제 보고, 혹은 전주 대비 파드가 이제 얼마나 사용량이 이제 늘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트래킹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파드의 리소스 관점에 CPU나 메모리 관점에 이제 사용량에 대해서 이게 트래킹을 하면서 특이사항이 있는 거를 보고, 쪽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거 보면은 파드 스테이터스 페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어떤 것 뭐 페일 상태가 몇 개 있는지, 아니면 펜딩 상태가 뭐 트렌드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첨부한 이 대시보드들은 다 데이터독에 있는 그런 대시보드들이고요. 이게 뒤에서 나오는 이제 뭐 커스텀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 기더보로 다 올려가지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내려받고 같이 이제 뭐 간단하게 구현해 보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이어는 이제 파드 밑에 또 컨테이너도 봐야겠죠. 예, 컨테이너도 뭐 리소스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 뭐 아웃 오브 메모리로 뭐 죽는 그런 컨테이너들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크래시 룩백이 자꾸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컨테이너가 뭐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뭐 자꾸 이제 리스타트가 막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자, 컨테이너 모니터링에 대한 대시보드 예를 보면은 컨테이너도 이제 컨테이너 스테이터스별로 뭐 트렌드를 갖다가 따라가고, 리스타트 되는 컨테이너들에 대해 뭐 파드별로 뭐 트래킹을 좀 하고, 그리고 크래시 룩백이나 아니면 아웃 오브 메모리가 이제 발생되고 있는 뭐 이런 현황에 대해서도 또 트래킹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컨테이너의 리소스 현황에 대해서 뭐 CPU나 메모리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트래킹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컨테이너 내부에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우리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보통 APM을 좀 구성을 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요. 모니터링하는 포인트를 보면은 리퀘스트 빈도라든지 아니면 리퀘스트의 레이턴시, 뭐 어떤 API 엔드 포인트가 주로 이제 슬로우니스가 발생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트래킹을 해야겠고요. 혹은 리퀘스트 에러나 아니면 가비지 컬렉션,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뭐 GC가 뭐 얼마나 자주 발생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힙 정보도 트래킹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와스하고 뭐 통신하고 있는 DB 쿼리들 중에 어떤 것들이 이제 슬로우 쿼리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그 모니터링입니다. 로그는 모니터링할 포인트가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어플리케이션부터 먼저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뭐 액세스 로그나 아니면 뭐 에러 로그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수집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솔루션들입니다. 뭐 DB라든지 아니면 뭐 레디스라든지 뭐 이런 솔루션들에서 나오는 에러 로그에 대해서 잘 수집을 해서 특이사항 파악을 뭐 바로 잘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그레스 관점에서도 이렇게 인그레스 로그를 잘 모아서 뭐 우리 서비스 메시에 뭔가 특이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리퀘스트 기반으로 이제 뭐 응답 속도라 아니면 리퀘스트 뭐 스루풋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측정을 로그 기반으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오딘 로그입니다. 그래서 API 서버에 어떤 컴포넌트가 어떤 주체들이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주로 API를 호출하는지, 그러면 레이턴시가 뭐 만약에 이제 급증을 하고 있으면 어디에서 느는지, 그래서 이 API 서버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API 서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클러스터 오딘 로그도 잘 수집을 해서 그거를 다각도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하는 뭐 이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모니터링입니다. 자, 이벤트는 뭐 우리가 뭔가 새로운 파드를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뭐 얘가 파드가 이제 생성 실패가 되거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이벤트를 이제 생성을 할 텐데요. 그런 이벤트들에 대해서도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언제 발생했는지를 이제 잘 모아 놓은 다음에 이제 그 기반으로 트러블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매트릭 기반으로 트러블슈팅 하실 때 그런 이벤트들이 혹시 뭔가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같이 연계해서 이제 분석하는데 이제 사용하면 이제 좋을 텐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쪽에 이제 보면 이제 매트릭은 우리의 뭐 비즈니스 KPI나 아니면은 뭐 시스템 리소스 그래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임 시리즈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 시간에 이제 발생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은 뭐 아웃 오브 메모리가 이제 발생된 이벤트들을 갖다 이제 트래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발생한 시점에 보면 이 주황색으로 이제 같이 코릴레이션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시점에 혹시 우리 비즈니스 KPI에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는지, 뭔가 아니면 뭔가 에러가 급증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연계해서 분석하는데 이제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벤트도 이런 목적으로 이제 수집을 해서 같이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다른 각도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다양한 모니터링 포인트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다 모으면 좋겠지만 다 모으는 게 또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모으기 좀 어려울 때 이렇게 뭔가 우선적으로 이제 뭔가를 모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4 골든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4 골든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구글 SRE 북에서 이제 뭔가 이상 징후에 대한 뭐 4가지 황금 신호들, 그래서 황금 신호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꼭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서비스의 퀄리티를 뭔가 이상 징후를 이런 매트릭으로 빠르게 이제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매트릭들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레이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별 응답 시간을 갖다 트래킹을 해서 이 레이턴시상에 뭔가 특이사항은 있지는 않은지 뭐 이렇게 이제 트래킹을 이제 뭐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트래픽 관점에서도 뭔가 스루풋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당 뭐 300 RPS를 우리가 이제 수행하던 그런 서비스인데 이게 뭐 특이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RPS 관점에서도 스루풋 관점에서 이렇게 트래킹을 또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에러 비율입니다. 뭐 솔루션이건 어플리케이션이건 뭐 이런 다양한 곳에서 나오는 에러들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에러에 대해서도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세츄레이션입니다.
세츄레이션은 뭔가 우리 시스템 리소스가 풀이 차지는 않았는지, 뭐 CPU가 꽉 차거나 아니면 디스크 IO가 뭐 급증을 해서 뭔가 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같이 분석을 수집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제가 조금 또 빨리 진행한 것 같네요. 조금 속도를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바로 데모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모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데모에서는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샘플 서비스에다가 실제 적용을 할 겁니다. 쿠버네티스에 이제 샘플 앱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독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스택 가시성을 이제 확보해 볼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서비스 환경을 갖다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쿠버네티스 하시는 분들은 그 이스티오에 있는 북인포라는 샘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EKS 환경에다가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올려놨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돌고 있고 뭐 이런 제가 테스트도 좀 몇 가지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드가 이제 올라가 있는 현황을 좀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 그리고 프로덕트 페이지, 뭐 레이팅, 리뷰 파드가 이렇게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서 지금 돌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큐브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서는 뭐 이렇게 뭐 큐브 스테이트 매트릭이나 아니면 매트릭 서버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돌리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데모 환경이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클러스터 노드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두 번째는 파드 컨테이너 레벨에서 가시성을 또 이제 한번 확보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로그도 한번 수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로그까지도 이제 수집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플리케이션 트레이스에 대해서 이제 APM 설정하는 것도 좀 한번 해볼 거고요. 뒤에는 이제 외부 테스팅 툴을 좀 돌려가지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서비스의 어베일러빌리티나 아니면 레이턴시 측면의 지표를 뽑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SLO 위젯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작업을 보면은 자 1번부터 5번까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데이터독 에이전트가 이제 필요합니다.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갖다가 제가 하나를 이제 배포를 디플로이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집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에이전트에서 해줘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션에서 또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라이브러리를 이제 삽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스티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이스티오의 이제 트레이스 아웃풋을 데이터독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은 데이터독으로 뭐 자동 연계시키는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어플리케이션의 라이브러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는 여기는 이제 신세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외부 테스팅 툴로 테스트 자동화를 해서 저희가 어베일러빌리티와 그리고 레이턴시를 확보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SLO를 좀 구성하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이제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이제 배포를 할 겁니다. 에이전트 배포 스텝은 뭐 크게 롤백 설정을 먼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을 갖다가 시크릿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데모셋을 배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와서 터미널로 넘어왔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의 이제 이 클러스터에는 이런 파드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뭐 디테일, 프로덕트 페이지, 레이팅, 리뷰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를 좀 하면은, 자, 이게 데이터독 인스톨레이션 페이지입니다. 인스톨레이션 페이지를 보고서 제가 이 중에서도 데모셋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따라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다가 좀 맞춰 놓으면은 이렇게 맞춰 놓고요. 첫 번째 이제 퍼미션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퍼미션 설정하는 부분을 제가 먼저 클러스터 롤을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네, 이게 사실 제가 미리 한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롤이 사실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언체인지드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혹시 이제 새로 데이터독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설치하시는 분들, 어떻게 설치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한번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서비스 어카운트에 대해서 또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클러스터 롤 바인딩을 할 겁니다. 자, 클러스터 롤 바인딩까지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은 이제 RBAC 설정이 이제 완료가 되고요. 다음은 데이터독 API 키에 대해서 저희가 플레인으로 데이터독 매니페스트에다가 넣어도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보안상 이렇게 시크릿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시크릿 오브젝트를 이제 데이터독 시크릿이라고 이제 만든 다음에 이거에 API 키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API 키는 웹부터 이렇게 트라이얼을 만드신 다음에 보면은 API 키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그 API 키 넣어 주셔서 이렇게 API 키에다가 넣은 다음에 생성을 하면은 이 시크릿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고요. 저는 이 시크릿 오브젝트도 이미 이제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요 데이터독 시크릿을 갖다가 이제 쳐 보면은 네, 이렇게 get이 아니죠. describe로 해보면 예, 요 데이터독 시크릿이라는 부분에 데이터가 API 키로 이렇게 32바이트 API 키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 키 준비까지 지금 다 됐습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매니페스트를 갖다가 이제 골라서 받으면 됩니다. 골라서 받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다 모든 기능을 갖다가 이제 활성화 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매트릭, 로그, 프로세스,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 모니터링까지 다 넣어가지고 뭐 그런 설정을 제가 미리 매니페스트를 갖다가 준비를 좀 해놨고요. 그게 이 데이터독 에이전트 all enabled 야물 파일입니다. 이건 제가 깃업에다가도 지금 올려놔가지고 아마 이제 세미나 마치고 나서도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공유를 이제 해드릴 예정인데, 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제 깃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올려놔서 요 파일이고요. 아마 요 링크 아마 쳐보시면 바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된 이 야물 파일 갖다 배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octl apply -f 데이터독 에이전트.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배포를 하면은 데이터독 에이전트가 이제 디플로이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EKS에 제가 두 개의 노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개의 노드에 각각의 데몬셋 형태로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드를 해보면 지금 이 데이터독 에이전트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죠. 지금 8초 전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스테이터스가 이제 러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닝 되는 동안 제가 이제 뭐 설정하고 좀 간단히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면은 제가 데몬셋으로 동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독 데몬셋으로 이제 동작되니까 요 각 노드별로 요 에이전트가 이렇게 데몬셋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제 하게 되고, 얘 데이터독 그 노드 에이전트에서는 뭐 큐블렛이나 아니면 API 서버하고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 매트릭을 모아서 이제 데이터독 사스 플랫폼으로 이제 전송을 하는 뭐 이런 아키텍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설정 파일을 모든 걸 이네이블한 설정 파일을 제가 준비를 해놨다고 했는데요. 그 설정 파일이 이 깃업에다가 지금 이제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먼저 이제 데몬셋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 매니페스트입니다. 데이터독 에이전트는. 그래서 에이전트 데몬셋으로 지금 디플로이가 되어 있고요. 버전을 아마 그냥 내려받으시면 레이티스트로 이제 돼 있는 그 데이터독 가이드 페이지에 가면 아마 레이티스트로 돼 있을 텐데, 레이티스트로 이제 사용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버전을 좀 지정을 해가지고 프로덕션에서 사용하실 때는 뭐 형상이 다 동일하게, 어디서 이제 죽었다고 뭐냐 어디 뭐 노드가 이제 새로 생겨날 때 뭔가 상위 버전으로 받아가지고 뭔가 버전의 뭐 일관성이 깨지지 않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버전을 좀 지정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좀 권고드리고요. 그 리소스 관점에서도 뭐 이렇게 지금 리퀘스트 부분은 제가 메모리는 200메가, CPU는 0.25코어 정도로 이제 해놓고 리밋을 조금 넉넉하게 해놨습니다. 메모리는 750에 CPU는 1코어 정도로 일단 넉넉하게 해놨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용하시면서 그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컨테이너가 많고 적고 거기서 뭐 활성화하는 인테그레이션에 따라서 이 워크로드가 좀 차이가 이제 나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시면서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은 API 키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독 에이전트 시크릿을 사용해가지고 API 키를 갖다가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옵션을 DD 콜렉트 쿠버네티스 이벤트라는 옵션을 갖다 이렇게 툴로 줘가지고 이벤트를 수집해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M도 나는 APM도 사용할 거야 라고 해서 툴로 지금 일단 APM에 대해서 포트를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DD AC exclude라는 걸 갖다가 넣어놨는데요. 얘가 이제 하는 일은
데이터독 에이전트와 그리고 혹은 뭐 네임 콜론 이 시스템 프로브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거야. 로그도 수집하지 않을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개발 환경이나 아니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컨테이너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키밸류 셋으로 정의를 해줘서 이미지나 아니면 컨테이너 네임으로 이렇게 익스클루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옵션은 이렇게 로그 컴피그 컨테이너 컬렉트 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의미하는 거는 데이터도 그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보통 이제 스탠다드 아웃이나 스탠다드 에러로 로그를 이제 보통 출력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게 스탠다드 아웃이나 에러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독이 이제 바로 수집을 해서 로그를 수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이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난 로그도 사용할 겁니다라고 해서 로그 이네이블을 하고 요 컬렉트 컨테이너 컬렉트 어를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독에서 이제 스탠다드 아웃으로 나오는 로그를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세스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를 좀 이렇게 해놨고요. 프로세스 모니터링도 좀 하려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그 데이터독 에이전트 파드 내에 데몬스 파드 내에 하나는 매트릭 APM 로그를 위한 컨테이너가 될 거고, 요 하나는 요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위한 컨테이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쪽 부분에서는 얘가 시스템 프로브라는 걸 갖다가 실행을 시켜가지고 네트워크 관련된 플로우를 수집을 해서 뭐 향후에 네트워크 모니터링에 이제 뭐 네트워크 맵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관점에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요 옵션도 활성화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디플로이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가시성 확보가 뭐가 됐는지 한번 실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독 포털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 환경은 클러스터 네임, 클러스터 네임이 지금 어널리시스 프로덕션이라는 클러스터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인프라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개의 노드가 지금 모니터링이 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클릭을 이렇게 쭉 해보면 이 노드에 대해서 보면은 저희가 수집한 인테그레이션들이 자동으로 이제 수집된 인테그레이션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 다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코어 DNS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코어 DNS 관련된 매트릭들이 여기 지금 막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제 호스트로 보고 이제 분석을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뭐 대시보드 누르면은 이 대시보드로 또 가가지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쿠버네티스를 갖다가 쿠버네티스 쪽에 이제 어떤 것들이 모였는지 여기 클릭을 해보면은 쿠버네티스 관련돼서도 뭐 쿠버네티스에서 주로 이제 수집하게 되는 뭐 그런 리밋이나 캐파시티 아니면은 뭐 각 유세지 현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매트릭이 다양하게 이제 수집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이제 쿠버네티스 쿠브 스테이트나 아니면은 이 호스트의 뭐 시스템 레벨의 매트릭들, 이 시스템의 CPU, 메모리, 뭐 네트워크 관점에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이제 수집된 거 외에 저희가 또 로그 탭이 있습니다. 로그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 호스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로그들에 대해서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수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의 매트릭 보고 그리고 이제 밑에 로그도 이제 같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 호스트 맵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요. 호스트 맵은 이게 뭐냐면 각각의 우리 시스템상에 있는 인프라상에 있는 호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제 표시를 했고 이 육각형이 뭔가 특정 사용량이 높으면 뭔가 색깔을 약간 다른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서 빨갛게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사용량이 높은 호스트를 한눈에 이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현재는 그걸 보는 기준을 CPU로 해놨습니다. 둘 다 CPU 사용량이 좀 낮은 편이라서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뭐 필요하면 이제 뭐 메모리로 이제 변경을 해서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자 시스템 점 메모리 이렇게 뭐 다 사용량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보면은 이제 우리 인프라에 있는 호스트 중에 어떤 호스트에서 어떤 노드에서 이렇게 뭐 CPU나 뭐 네트워크 사용량이 높은지 이렇게 한눈에 이제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스트로 이제 보는 거 플러스 저희가 사실 태그를 수집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뭐 태그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수집된 태그들을 보면은 여기에 제가 AWS에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 사실 AWS 인테그레이션도 좀 미리 해놓은 상황입니다. AWS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데이터독에 AWS에 저희가 접속할 수 있는 롤 권한을 갖다가 설정을 좀 해주시면은 그 롤을 그리고 데이터독에다 입력을 해주면 데이터독에서 이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하게 됩니다. 수집을 하면서 그러면 이 호스트에 해당되는 이런 다양한 태그들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인스턴스 타입이며 어떤 리전에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다양한 태그들을 갖다가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태그들 기반으로 이렇게 어베일러빌리티 존으로 뭐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각각의 인스턴스를 어베일러빌리티 존으로 좀 나눠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찢어서 볼 수도 있겠고요. 뭐 다른 태그들이 있으면은 뭐 인스턴스 타입별로 뭐좀 나눠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인스턴스 타입이 같아가지고 하나에 묶일 텐데 인스턴스 타입별로도 이제 보는 것들도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스트 맵으로 이용해가지고 이 노드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컨테이너를 보려고 합니다. 컨테이너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인프라에 있는 이 클러스터에 있는 컨테이너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뭐 특이사항을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서 똑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한 네임스페이스로 좀 나눠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임스페이스로 쪼개게 되면은 지금 보면 자 쿠브 시스템에 한 10개의 컨테이너가 지금 있고 쿠브 대시보드에 지금 2개가 있고 여기 디폴트에 지금 10개가 있죠. 그래서 디폴트 중에서 뭐 혹시 뭔가 특정 사용량이 좀 높은 게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얘가 좀 뭔가 사용량이 좀 높아 보이네요. 그러면 이 프로덕트 페이지 쪽에 뭔가 사용량이 높은 거 얘를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에서 수집된 이런 태그들을 가지고 이 컨테이너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옆에는 이제 컨테이너의 뭐 리소스 사용량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 관점에서 편하게 이제 맵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통들 많이 사용하시는 게 라이브 컨테이너 기능도 이제 많이 사용하십니다. 라이브 컨테이너는 뭐냐면은 이거는 좀 더 실시간으로 호스트 맵보다는 좀 더 실시간으로 현재 각 컨테이너별 사용량에 대해서 이제 쭉 리스트업을 해주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CPU를 갖다 클릭을 하게 되면 CPU 사용량이 높은 컨테이너에 대해서 위로 쭉 올려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뭐 CPU를 본다든지 아니면 메모리를 보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뭐 혹은 필요하면 이제 디스크 I/O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켜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 보시면 2초마다 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2초마다 이 컨테이너의 상태를 수집을 해서 실시간으로 컨테이너의 뭔가 특이사항을 이제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 수집된 태그로 다 그룹핑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호스트 기준으로 제가 이제 그룹핑을 해가지고 어떤 호스트에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지 컨테이너별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이 네임스페이스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별로 뭐 디폴트에 있는 뭐 속한 컨테이너에 대해서 클릭을 했다라고 하면은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컨테이너들에 대해서 뭐 CPU 사용량은 어떤지, 메모리 사용량은 어떤지 이렇게 이제 같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CPU 기준으로 뭐 소팅을 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뭐 이 중에 뭐 하나 프로덕트 페이지가 조금 사용량이 좀 높아 보이니까 클릭 한번 해봤습니다. 하면은 프로덕트 페이지의 컨테이너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 컨테이너 모니터링 페이지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 프로덕트 페이지 컨테이너가 어떤 호스트에 있는지, 그리고 뭐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태그들이 뭐 있다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이 가능하고요. 밑에 보면은 제가 프로세스 기능도 이네이블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 컨테이너 내에 어떤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지, 돌고 있다면 리소스 사용량이 프로세스 관점에서 어떤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밑에는 보시면 이제 매트릭이 이 컨테이너의 매트릭이 자, CPU 관점은 어떤지, 메모리 관점은 또 어떤지, 혹은 뭐 더 다른 것들이 이제 필요하면 I/O나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제 어떤지 이렇게 매트릭 관점으로 이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그에서 생성되는 이 컨테이너에서 생성되는 로그가 지금 이제 막 올라오는데요. 지금 보면 실시간으로 뭔가 수집되고 있는 로그들이 여기 같이 이제 볼 수가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매트릭을 보고 로그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바로 트러블슈팅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스는 제가 아직 활성화는 안 해가지고 이제 안 나올 텐데요.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활성화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APM을 갖다가 기능을 추가를 하면 여기 컨테이너에서 발생되는 트레이스도 여기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탭으로 가보면은 이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 컨테이너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IP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 컨테이너가 어떤 IP들하고 주로 이제 통신을 하는지, 그래서 이게 데스티네이션이 이쪽 IP로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데 볼륨이 얼마큼 쓰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관점으로 또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고요. 네트워크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네트워크 맵까지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활성화하는 기능까지 좀 활성화를 해놨고요. 옵션을 추가를 해놨고요. 이제 보시면 두 개의 호스트에서 트래픽이 각각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이렇게 플로우를 갖다가 이제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맵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는 각각의 노드가 누구하고 통신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건데 지금은 그 노드의 정의가 호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가 어떤 대상으로 지금 트래픽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근데 이게 그냥 호스트 레벨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디플로이먼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디플로이먼트로 보면은 이제 컨테이너 레벨의 이제 태그 기준으로 각 디플로이먼트 그룹핑별로 데이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뭐 매트릭 서버가 이제 누구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지, 코어디네이스는 누가 통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프로덕트 페이지는 누가 통신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마치 서비스 맵을 그리듯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제 가능하고요. 얘도 이제 또 들어가게 되면 더 딥다이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얘 기준으로 이제 나눠서 맵을 또 볼 수가 있겠고, 뭐 혹은 플로우로 좀 더 로우 레벨로 이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여기 이 네트워크 오버뷰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지금 수집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여기서 이제 프로덕트 페이지가 어떤 디플로이먼트하고 통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혹은 이것도 또 동일하게 이제 뭐 DNS나 IP로 이제 바꿔서 이제 좀 하면은 이 프로덕트 페이지 디플로이먼트가 어떤 DNS들하고 통신하는지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게 됩니다. 얘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어떤 플로우들이 이제 생성됐었는지에 대해서 소스는 누구며 데스티네이션 IP는 어디로 이제 통신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주체는 이 프로세스 ID에서 지금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보낸 양은 이만큼인데 뭐 받은 거는 이만큼 받았습니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플로우까지 이제 수집이 돼서요.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 트러블슈팅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로그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로그를 볼 수가 있겠고, 혹은 프로세스 탭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디플로이먼트와 관계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그다음으로 좀 간단하게 또 로그 수집된 것까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그 탭으로 좀 넘어왔고요. 로그 탭에서 수집되는 로그들이 막 여기 이제 이렇게 수집되는 게 이제 보이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지금 이그젠플이 이 서비스로 한번 서치를 했습니다. 네, 이 서비스에서 이제 발생되고 있는 로그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트리뷰트로 좀 잘 나눠져서 이제 잘 나눠져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어트리뷰트 기준으로 이제 나중에 저희가 뭐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 로그 기준으로 뭔가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얼러트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로그 수집되는 것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다시 장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와서 이쪽이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데모를 통해서 클러스터 노드, 그리고 파드, 컨테이너, 그리고 이벤트 수집되는 것까지 좀 보여드렸고, 이벤트 수집되는 걸 안 보여드렸네요. 예. 이벤트는 여기 이제 이벤트 탭에 가면은 이 컨테이너에서 올라오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쿠버네티스 뭐 제가 한 도커까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쿠버네티스에서 올라오는 뭐 특이사항 있는 이벤트들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올려주고, 언제 이 이벤트들이 이제 발생했는지를 갖다가 이 타임 시리즈에다가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매트릭 분석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이제 하면은 되겠고요.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확보 가능한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각각의 이제 이 부분 됐고 그 이벤트 수집 됐고 로그 수집까지 이제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 어플리케이션 트레이스를 갖다 수집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방법은 어플리케이션에 라이브러리를 삽입해 가지고 이제 APM을 연동시키는 거를 갖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이제 좀 보여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로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좀 다시 플로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트레이스 수집 구조를 먼저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내에 트레이스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이 트레이스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독 에이전트로 이 트레이스를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송된 트레이스를 받아서 이거를 데이터독 트레이스로 이렇게 데이터독 쌌으로 이제 넘겨가지고 이제 APM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APM 활성화 설정되는 부분을 갖다가 좀 보면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API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서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 인클루드를 해줘야 되겠고요. 지금 여기는 파이썬 플라스크 기반 서비스라서 제가 PIP로 DDTrace를 갖다가 이제 인스톨을 했고, 그리고 실행을 DDTrace 런으로 이렇게 랩핑을 하도록 이 도커 파일을 이렇게 컨테이너 이미지를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의 디플로이먼트에 보면은 이 인바이러먼트로 이렇게 어디에다가 리포팅을 할지, 그리고 나는 어널리틱스로 쓸 거고 이거의 서비스 네임은 뭐야 라고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이미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북인포 매니페스트에다가 그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레이팅 앱에 지금 레이팅 앱에 제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준비를 해놨고요. 추가적으로 프로덕트 페이지 앱에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리는 설정을 이렇게 활성화를 해줘서 이 environment value로 이렇게 DD 호스트에 대해서 이거를 노드의 호스트 IP로 이제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어널리틱스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해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이제 서비스 페이지 서비스 이름을 갖다가 이제 지어주는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추가된 그런 디플로이먼트 셋이고요. 요거를 이제 배포를 할 겁니다. apply ns 인포를 갖다가 이제 해서 저 컨테이너들이 이제 저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이제 APM 트레이스를 이제 전송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트레이스가 이제 넘어오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어플리케이션 그 디플로이먼트 셀을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막 이제 트레이스가 이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프로덕트 페이지 서비스에서 트레이스가 이제 막 넘어오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얘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트레이스에서 어떤 콜스택에서 수행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지를 갖다가 이제 같이 이제 보시거나, 아니면 인접 마이크로 서비스와 통신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이제 이렇게 보여줘서 뭔가 어플리케이션 관점의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플레잉 그래프로 이제 도와주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면 이 트레이스가 이 API가 수행될 때 어떤 호스트 그리고 혹은 어떤 컨테이너에서 이제 수행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매트릭을 눌러 보면은 이 컨테이너의 호스트의 매트릭 정보를 갖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보여줘서 혹시 이 API가 느렸으면 혹시 이게 호스트의 CPU 리소스나 아니 메모리 상황 때문에 메모리의 이제 세츄레이션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진 않았는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혹은 컨테이너를 누르면 컨테이너 관점에 지금 방금 올라가지고 여기 지금 좀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이 컨테이너의 그 리소스 사용량하고 이제 같이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메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볼 때 저희가 트레이스도 이제 같이 이제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로그도 같이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수행된 API가 수행될 때 이 컨테이너에서 나온 로그들도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이 한 화면에 이제 표시를 해줘서 트러블 슈팅 하실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화면에 APM 트레이스하고 이제 로그하고 이제 같이 보실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PM까지 이제 구성을 제가 한 거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APM 마지막으로 이제 APM 트레이스 수집되는 부분까지 이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작업하고 싶은 거는 외부 테스팅 툴로 우리 서비스에 잠시만요. 제가 보기 갑자기 찾아. 외부 테스팅 툴로 우리 서비스의 퀄리티를 좀 측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세틱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서비스에 뭔가 어베일러빌리티나 아니면 레이턴시를 갖다가 이제 측정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 신세틱이라는 걸 그때 이용을 해서 할 거고요. 그 신세틱은 뭐 이렇게 어베일러빌리티 리포트나 아니면은 각 지역별로 리스판스 타임, 그래서 어떤 특정 뭐 호주 지역에서 뭐 느리지는 않았는지, 남미 지역에서 너무 느리지는 않았는지, 그 우리 응답 속도가 느려졌다면 언제부터 느려졌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 트래킹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네트워크 타이밍 관점에서도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네트워크 커넥션 타임이 혹시 뭐 지연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타임 투 퍼스트 파이트가 뭐 유독 길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신세틱을 통해서 신세틱 테스트를 서비스를 돌리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신세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설정을 제가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건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저의 그 프로덕트 페이지 그 어플리케이션에다가 URL을 이렇게 여기다가 테스트를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좀 넣어줬고요. 그리고 노드는 요 각각의 데이터독에서 이제 제공해드리는 테스팅 노드를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총 13개의 리전에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프라이빗 로케이션도 하나 추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1분 단위로 이제 테스트가 이제 수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테스트의 성공 조건은 응답 코드가 200이고 리스판스 타임이 1초 미만일 때 나는 성공으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요 슬랙으로 이 사람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분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세이브를 해놔서 보면은 지금 사실 이 테스트는 이미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 show all location을 갖다가 이제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각 리전별로 이렇게 어베일러빌리티 리포트를 갖다가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응답 속도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이 밑에 테스트 리절트가 이렇게 하나씩 어디 지역에서 돌았는데 응답 속도가 이제 어땠다라는 게 나오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이 테스트가 뭐 지금은 성공했지만 만약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엔드 유저 관점에서 뭐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뭐 커넥션 타임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트레이스 탭을 가게 되면은 이 트레이스 탭에서 백엔드에서 이 테스트가 수행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플레임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다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같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신세틱을 돌려서 신세틱과 APM이 있으면 엔드 투 엔드 유저 모니터링이 이제 가능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자, SLI를 갖다가 이제 선정을 하고 그 SL로 위젯을 만드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제가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SI를 그러면은 어떤 걸로 SI를 잡아야 되느냐 라고 보면, 샘플로 보면은 서비스 가용성을 갖다가 우리 서비스의 가용성을 하나를 서비스 레벨 인디케이터로 이제 잡아야겠다라고 이제 샘플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어베일러빌리티 리포트를 갖다가 나는 98% 이상 유지를 항상 하겠다라고 이제 타겟을 넣어서 SLO를 갖다가 이제 만들 거고요. 성능 지표는 뭐 레이턴시 관점에서 P95 응답 시간을 갖다가 트래킹을 해봐서 P95 응답 시간이 100ms 언더로 떨어지는 것을 나는 이걸 우리 SLO로 잡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이벤트 기반으로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정상 요청수, 그러니까 모든 요청수에서 정상 요청수를 갖다가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실패 퍼센트가 뭐 1% 미만으로 유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건을 갖다가 팀 내 목표로 이제 정하게 되면은 이걸 SLI로 잡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상 처리 비율을 무조건 96% 이상으로 할 거야라고 타겟을 갖다가 이제 정하게 되면은 그 SLO를 갖다가 이제 만드실 수가 있겠죠. SLO 만드는 걸 갖다가 과정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시간상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관리 예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어베일러빌리티 관점의 SLO를 만들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세틱을 돌린 결과 기반으로 이렇게 SLO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겠고요. 혹은 레이턴시 관점에서도 그 레이턴시 관련된 매트릭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의 목표 대비 지금 현재 뭐 몇 %인지, 그래서 에러 버짓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SLO로 위젯으로 트래킹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겠고요.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에러 기반으로 에러를 무조건 에러 목표치를 96%까지 96% 이상으로 정상 리퀘스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은 상황에서 현재 지금 99.99%라서 뭐 SLO가 지금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SLO 위젯을 대시보드에다 넣어서 이제 관리하시는 게 이제 가능하겠고요. 이거를 샘플로 좀 보여드리면 뭐 이런 대시보드인데, 이 대시보드를 좀 차라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대시보드로 좀 넘어가가지고 그 통합 대시보드인데요. 그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렸던 그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베스트 프랙티스 플러스 SLO 위젯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전체 화면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좀 많은 위젯을 넣어놔가지고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확대를 해서 하나씩 좀 간단히 터치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이제 얼러트 현황을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얼러트 현황을 넣어놔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인프라에서 우리 인프라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개나 있는지 얼러트를 갖다가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SLO 위젯을 갖다 여기다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SLO 위젯을 어베일러빌리티 관점에서 하나, 레이턴시 관점에서 하나, 그리고 정상 요청 비율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SLO를 갖다가 이제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좀 밑에를 보면은 워커 노드에 대해서 워커 노드가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그 2대에 대해서 뭐 CPU 관점의 특이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메모리상의 특이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CPU 유틸리전상의 타임 시리즈 관점에서 보고, 혹은 뭐 탑 리스트로 이렇게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워커 노드를 갖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요거를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이벤트하고 로그를 갖다가 위젯으로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벤트가 이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뭐 특정 조건을 넣어서 나는 이 이벤트만 대시보드에다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건을 넣으면 됩니다. 그 조건을 넣어서 그 현재는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된 이벤트를 여기다 다 넣도록 해놨고요. 이쪽도 이제 로그입니다. 로그 관련돼서 뭐 주요하게 이제 관심 있는 로그에 대해서 에러 로그들만 여기다 이제 넣으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로그 위젯도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하나를 대시보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드 관점에서 좀 추가를 했습니다. 파드 관점에서 뭐 파드별 CPU 사용량이라든지 뭐 특이사항이 있는 파드,
그리고 파드 페이즈 관련돼서 이제 파드 페이즈가 어떤지를 갖다가 이제 트래킹할 수 있게 지금 대부분 러닝이라서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데 예, 이렇게 파드 페이즈 간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컨테이너 관점에서 예, 컨테이너 상태가 스테이터스별로 타임 시리즈를 갖다가 좀 나눠서 보도록 해놨고 그리고 컨테이너 리스타트가 지금 뭐 발생되고 있는 건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 컨테이너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 관점의 유세지를 갖다가 이제 밑에는 이제 넣어놔서 리소스 관점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거를 특이사항이 있는 컨테이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응용한 사례고요.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응용해서 각 팀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매트릭들 그리고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대시보드를 자유롭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좀 리캡을 해보면 먼저 제가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이 이제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어려운지 그리고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을 할 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실제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배포를 하면서 이제 어떤 매트릭들, 어떤 대시보드들을 갖다가 이제 보실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의 비즈니스 밸류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다양한 모니터링 툴을 갖다가 다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사스 기반의 모니터링 플랫폼에 이제 모니터링 갖다가 모니터링 관련된 운영 갖다가 이제 맡김으로 인해서 서비스 기능과 아니면 뭐 품질 관리에 뭔가 이제 팀 내 리소스를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뭐 그런 부분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다양한 뭐 인프라나 뭐 APM, 로그 그리고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혹은 네트워크까지 하나의 플랫폼에 이제 다 넣어서 각각 다 연계된 형태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인해서 장애 분석 시간을 이제 뭐 최소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관점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비즈니스 밸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시간이 거의 딱 1시간을 채워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Q&A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한번 좀 올라온 글들을 좀 봐보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좀 너무 타이트하게 지금 진행을 해서 자, 오픈 퀘스천 2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GPU 모니터링도 가능한지요? 대시보드도 준비된 게 있는지요? 자, GPU 모니터링은 일단은 저희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매트릭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네이티브로 그냥 자동으로 데이터독 에이전트에서 이제 바로 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엔비디아 쪽 GPU를 사용하시는 이제 고객분 어떻게 모니터링, 데이터독을 이용해서 어떻게 모니터링 하시나 봤더니 뭔가 스크립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돌려서 GPU 매트리를 갖다가 이제 뽑고 그걸 데이터독으로 연계를 시켜서 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뭐 공유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거를 답변을 갖다 좀 정리를 할 때 그 링크도 같이 첨부를 해서 답변을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링크는 저 기덥에다가 제가 아까 전에 보였던 그 기덥에다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추후에 좀 정리를 해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픈 퀘스천이 사실 지금 2개를 받은 상황이라서 예, 다른 부분은 아마 저희 세일즈분하고 다른 세일즈 엔지니어분이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Q&A 세션을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예, 뭐 하나 왔네요. 예, 데이터독 에이전트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인테그레이션 했을 때 데이터독 에이전트 리스타트가 아니라 컨피그레이션만 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플리케이션을 인테그레이션 했을 때는 데이터독 에이전트 관점에서는 일단 APM을 아예 처음부터 지금 저도 이제 APM을 이네이블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역할이 액션 아이템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데이터독 라이브러리를 삽입할 때 이게 제 시작 없이는 얘가 로드가 안 되라서 어플리케이션은 제 로드가 이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분이 뭐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일단 오픈 퀘스천은 없고 지금 챗에 뭔가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아마 저희 담당 다른 분들께서 이제 답변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데이터독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미팅을 통해서 좀 더 팔로우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이 서포트에 데이터독hq.com으로 이제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저희 서포트로 갔다가 이제 한국
세일즈와 연결시켜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영어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트래킹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덥 주소요. 기덥 주소 제가 한번 드릴게요. 기덥 주소를 창으로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요 기덥 링크를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Q&A 관련돼서도 좀 정리를 할 부분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가지고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웨비나는 SEO 위젯 관련돼서 SEO 현황 관리하는 그런 위젯 관련돼서 이제 7월에 하나가 있고 6월달에 패널분하고 그 당근마켓 CTO님하고 이제 지그재그 CTO님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웨비나 하는 게 하나가 6월 말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돼서도 나중에 이제 이메일이나 또 다른 마케팅 채널 통해 가지고 좀 더 가이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데이터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이제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웨비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